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국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과제 1. 말하기. 다음은 한국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기념일이 있습니까? 표에 쓰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표를 함께 봅시다. 한국의 기념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언제죠? 5월 1일이에요. 이 날은 근로자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에요. 다음은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에요. 이 날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정한 기념일이에요. 다음은 어버이날. 한국의 어버이날은 5월 8일이에요. 어버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 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존경하는 뜻으로 만든 기념일이에요.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요? 한국에는 기념일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5월에는 특히 기념일이 많은 것 같은데 기념일 중에는 공휴일로 정해져 쉬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는 기념일은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직장에 가지 않고 쉽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쉬지 않고 학교에 가지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날입니다. 이날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존경하는 뜻으로 만든 날입니다. 이 날은 보통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나요? 비슷한 기념일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의 기념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기념일에 대해서 아세요? 먼저 한국의 기념일에는 국경일, 국가기념일, 그 외 기념일로 나눌 수 있어요. 내용이 좀 많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여기서 잠깐 한국의 5대 국경일과 몇 가지 기념일만 살펴볼게요. 먼저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지정한 날이에요. 국가기념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국가기념일은 해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한 날이에요. 그렇다면 그 외 기념일은 어떤 기념일일까요?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기념일을 말해요. 먼저 한국의 5대 국경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경일은 한국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3.1절. 3.1절은 3월 1일이고요. 이 3.1절은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전 국민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염원했던 날입니다. 두 번째, 제헌절. 제헌절은 7월 17일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는 날입니다. 다음은 광복절. 광복절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다음은 개천절. 개천절은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은 단군 신화에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함에 따라 한국 민족의 첫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건국 신화가 있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건국 신화는 단군 신화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한글날. 한글날은 10월 9일입니다.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조한 것 여러분 다 아시죠? 한글날은 1446년 10월 9일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한국의 5대 국경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죠? 참고로 한국의 5대 국경일은 모두 휴일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의 국가지정기념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의 국가지정기념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3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식목일. 식목일은 4월 5일입니다. 이 식목일은 나무를 아껴 가꾸고 많이 심기를 권장하는 날입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식목일이 되면 학교에서 뒷동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요즘에도 식목일이 되면 여러 단체나 회사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나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다음은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국군의 날은 한국 국군의 발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국경일에는 국기를 개양하죠. 한국에서는 언제, 어떻게 국기를 개양할까요? 한국에서는 경축일과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날에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경축일은 1월 1일, 그리고 제5대 국경일인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그리고 국가지정기념일인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국기를 개양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기를 아시나요? 그림에서 나오는 이 국기가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입니다. 경축일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날에는 다음과 같이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그렇다면 조기는 언제 개양하는 걸까요? 조의를 표하는 날에 조기를 개양합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국장 기간에는 반드시 조기를 개양해야 합니다. 조기를 개양하는 모습은 그림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국경일도 아닌
국가 지정 기념일도 아닌 그 외의 기념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밸런타인데이 2월 14일이죠.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에요. 그러고 보니 밸런타인데이는 전 세계인의 기념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밸런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선물하시나요? 저는 선물합니다. 자, 다음 삼겹살 데이 3월 3일. 이날은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선생님도 매우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 3월 3일이 되면 삼겹살을 꼭 사 먹는 것 같아요.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잘 만든 것 같아요. 다음은 화이트데이 3월 14일.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 주는 날이죠. 여러분, 블랙데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블랙데이는 4월 14일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블랙데이는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이성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장면을 먹는 날이에요. 자장면이 까매서 블랙데이라고 하나 봐요. 자, 다음은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는 연인이나 친구끼리 빼빼로를 주고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빼빼로가 뭘까요? 빼빼로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자 이름이에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11월 11일이 되면 우리는 연인이나 친구들에게 빼빼로를 선물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집에서 자기가 빼빼로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과자를 사서 친구나 연인에게 선물을 합니다. 빼빼로 데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빼빼로를 주고받죠. 그래서 가끔은 빼빼로가 모두 팔려서 살 수 없는 적도 있었어요. 도대체 빼빼로 데이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원래 빼빼로 데이는 1994년 부산의 여학생들이 시작했다고 해요. 11월 11일에 친구끼리 우정을 기념하며 앞으로 빼빼로처럼 키 크고 날씬하게 예뻐지자라는 의미로 빼빼로를 교환한 게 그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빼빼로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전국에 퍼졌다고 해요. 자, 이렇게 몇 가지의 기념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이야기는 한국의 기념일 문화에 대해 청소년들이 토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맞는 것에 체크하십시오. 자, 여러분 먼저 녹음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기념일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념일 문화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활발한 토론이 되도록 충분히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념일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의 기념일 문화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생긴 문화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광고의 영향으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기념일 문화는 결국 광고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업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업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쁜 생활 속에서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가까운 연인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외국의 문화를 비판 없이 따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저는 이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문화도 발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의 의식이 들어있는 문화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 이런 기념일과 비슷한 것을 찾아 지켜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비판도 필요하고 그것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의 의견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국의 기념일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자, 다시 듣고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을 모두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기념일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념일 문화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활발한 토론이 되도록 충분히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념일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의 기념일 문화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생긴 문화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광고의 영향으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기념일 문화는 결국 광고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업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업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쁜 생활 속에서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가까운 연인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외국의 문화를 비판 없이 따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저는 이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문화도 발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의 의식이 들어있는 문화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 이런 기념일과 비슷한 것을 찾아 지켜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비판도 필요하고 그것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의 의견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나요? 요즘의 기념일 문화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생긴 문화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광고의 영향으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산다. 이런 걸 보면 결국 광고의 영향이다. 또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외국의 문화를 비판 없이 따라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긍정적 의견은 뭐였나요? 먼저 상업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업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바쁜 생활 속에서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가까운 연인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또 어떤 의견이 있었죠?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문화도 발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질문을 함께 볼까요? 1번. 바쁜 생활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체크. 2번. 새로운 기념일 문화는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나타났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 그래서 체크. 세 번째, 새로운 문화는 무조건 받아들여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말은 없었죠? 여자가 어떻게 말했나요? 새로운 문화는 무조건 받아들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틀렸죠? 4번. 외국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하는 게 필요하다. 아니죠. 외국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말했나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비판도 필요하고 그것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죠. 세 번째, 여러분은 요즘의 기념일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과 반대로 나눠 토론을 해 보십시오. 자, 앞에서도 한국의 기념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과 같은 기념일이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문화라고 말하며 이러한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상업주의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념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날일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단조로운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도 꽃 한 송이 같은 작은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기념일은 꼭 챙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오늘은 기념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중국에도 한국의 기념일과 비슷한 기념일이 많죠? 오늘 배운 내용을 참고하여서 중국 기념일에 대해서 한국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